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의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사랑의 기술은 그 심리상담 전문가들, 정신건강 전문가 분들을 수련할 때 많이 추천드리는 도서이기도 하고요. 내담자분들을 치료할 때 내담자분들한테 미션으로 드리는 과제 중에 하나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에릭 프롬은 실제로 제가 추측컨대 상당히 마음 공부,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좀 깨달은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사랑의 기술에서 맥락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도 기술이라는 걸 다 배우게 되는데,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인데, 사랑을 대부분은 꼭 이게 기술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 사랑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 사랑에 대한 실천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또 사랑을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분석학의 대가이기도 한 에릭 프롬하고 교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 책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책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에릭 프롬의 연대기가 나옵니다. 190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독일 태생이시고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철학자입니다. 즉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철학자여서 그러신지 정말 책 내용에 정말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실천할 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주요 저서가 나옵니다. 자립적 인간, 정신분석과 종교, 자유로부터의 도피, 건전한 사회, 사랑의 기술, 희망의 혁명, 인간의 마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특히 사랑의 기술이고요. 정신분석과 종교, 인간의 마음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사랑의 기술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에릭 프롬이 머릿말에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가장 능동적으로 자신의 퍼스널리티 전체를 발달시켜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이 책 내용의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사랑은 기술인가? 라는 주제를 넘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사랑의 이론이 있습니다. 사랑의 이론이 있고요. 3장 해서 그 현대 서양 사회에서의 사랑의 붕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실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 부분은 사랑의 실천 편입니다. 그 중에서 사실 책을 참 끝까지 읽는 게 좀 어려우시죠? 그 중에서 끝부분, 맨 마지막 그 장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188페이지에서 마무리하는데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늘날의 서양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주변적 현상이다. 여러 가지 직업이 사랑하는 태도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 중심적이며 상품에 탐욕스러운 사회의 정신은 이러한 정신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만이 이 정신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을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 대답으로 보고 사랑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매우 개인주의적인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조에 중요하고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이 책의 범위 내에서는 오직 암시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관리자의 관료 조직에 의해 직업 정치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람들은 집단적 암시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그들의 목표는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 모든 활동은 경제적 목적에 종속하고 수단은 목적이 되었다. 인간은 잘 먹고 잘 입고 있지만 각별히 인간적인 자신의 자질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도 궁극적 관심을 갖지 못한 자동인형이다. 인간이 사랑할 줄 알게 되려면 그는 최고의 위치에 놓여야 한다. 인간이 경제적 기구에 이바지하지 않고 경제적 기구가 인간에게 이바지해야 한다. 인간은 기껏해야 이익을 나누어 갖는데 그치지 말고 경험을 나누고 일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회는 인간의 사회적이고 사랑할 줄 아는 본성이 그의 사회적 존재와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내가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바와 같이 사랑만이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건전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이라면 상대적으로나마 사랑의 발달을 배제하는 사회는 인간의 기본적 필연성과 모순을 일으킴으로써 결국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이고 현실적인 욕구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구가 은폐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랑의 본성을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랑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러한 결여 상태에 책임이 있는 사회적 조건을 비판하는 것이다. 개인의 예외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서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신앙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장에서도 그렇지만 결국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이고 모든 것의 해결책도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 네,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 찰 때 의식이 성장되고 그다음에 좀 더 나은 세상이 된다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 바입니다. 밖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읽으면서 이 문장이 주는 그 느낌이 첫 번째 읽었을 때랑 두 번째 읽었을 때랑 또 내용이 좀 다르고요. 많은 그런 사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